마찰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을 조금 해주면서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단 여기서 운동을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운동에는 크게 두 종류의 운동이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것도 운동 중의 일부야. 숫자가 있는데 0이라는 것도 숫자이지. 근데 얘가 어떤 뭔가에 더하거나 빼거나의 영향을 주진 않아. 하지만 0도 숫자인 것처럼 정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또 하나 움직여 를 똑같이 운동이라는 말로 써요. 정지 상태이거나 운동 상태 일 때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살짝 한번 써주면 운동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정지 상태일 때의 마찰력이 있고요. 운동하고 있은 운동 상태일 때의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하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할 것, 운동은 두 종류가 있어. 정지하고 있을 때의 운동 상태와 운동하고 있을 때의 상태 두 종류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인데 그대로 가볼게요.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외력을 줄 거야. 외력을. 이쪽에다가 외력을 줄게요. 이쪽으로 힘을 줄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가 생길 거냐면 마찰력이 생길 거예요. 마찰력이 이쪽으로 생길 거야. 그러면 한번 그 다음부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해석만 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10N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어요. 이 되려면 힘의 평형의 개념을 살짝 끌고 들어와주면 마찰력도 반대 방향으로 10N이어야 되겠지. 20N을 주었어요. 그래도 이 물체는 정지해. 그러면 마찰력은 20N이 되어야 돼요. 한 번 더. 이번에 50N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대. 그러면 마찰력은 50N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60N을 주는 순간, 외력을 60N 주는 순간 여기서 살짝 밑에다가 주는 순간 요 60N을 주는 순간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찰력은 60N이 되는 게 맞고요. 요때의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마찰력을 최대로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라고 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그냥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얘네들을 딱 봤더니 외력하고 똑같은 값이고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래서 여기서는 외력하고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은 어떻다? 비례하는구나 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해석이야.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마찰력은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정지 마찰력.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운동 마찰력을 보십시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근데 똑같이 이쪽으로 외력을 줄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도 뭐가 생겨야 돼? 이쪽으로도 당연히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희한하다. 잘 봐. 잘 봐. 해서 얼마를 줬냐면 50N을 주었다고 할게요. 그랬는데 이 물체의 알짜 힘이 얼마였냐면 오른쪽으로 20N이 나오더래. 힘을 준 거는 50N인데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게 하게 한 힘이 20N이 나왔대요. 그러면 단순 계산상 어떻게 돼야 돼? 운동 마찰력은 30N이 되어야겠지. 50에 30이니까 2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또 하나, 또 실험을 해봤어. 이번에는 60N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얘의 알짜 힘이 얼마가 나왔냐면 30N이 나오더래요. 이더래. 그러면 얘 마찰력은 30N이 되어야 되겠네. 이번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30N의 힘을 주었어요. 외력을. 그랬더니 이 마찰력이 0N이 나오더래요. 그럼 마찰력은 얼마여야 돼? 30N인 거지. 이번엔 조금 더 계속할 거야. 이번에는 20N을 주었어. 그랬더니 알짜 힘이 반대 방향으로 10N이 나오더래요. 이것이 성립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방향은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30N이어야 되겠죠? 이번엔 한 번만 마지막으로 0N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알짜 힘이 얼마가 나와? 알짜 힘이 마이너스로 30N이 나오더랍니다. 그럼 마찰력은 얼마?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면 외력을 얼마를 주든지 많이 주던 같은 힘을 주던 작은 힘을 주던 이 마찰력, 즉 운동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은 외력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외력을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음. 운동하고 있을 때 마찰력은 항상 일정해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를 정립한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성립이 되죠. 여기가 외력이 되어지고 여기가 마찰력이 되어졌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는 외력을 준 만큼 마찰력이 생겨요.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의 힘을 주던, 요건 사실 연장선상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의 힘을 주던 상관없이 그 물체는 일정해요. 바로 운동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 되어지고 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로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명칭은 마찰력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마찰력은 똑같을지언정 그 물체의 상태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는 얘가 운동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마찰력인 거야. 이름만 같은 거지. 혹시 누구지? 탕웨이라는 배우 아니? 있어. 탕웨이라는 배우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저쪽 홍콩? 하여튼 근데 그 한국 감독하고 결혼했어요. 그 감독 이름이 김태용이야. 나도 김태용이거든. 비웃냐? 야, 나 진짜 비웃지 마라. 이름은 같을지언정
이름만 같은 마찰력, 이름만 같지 물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비교하지 않는 다른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 오케이. 이게 사실 되게 많이 써먹어. 빗면에서 마찰력 모르면, 빗면에서 마찰력을 모른다는 건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걸 그대로 끌고 갈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빗면을 가자. 오늘 이 역학과 에너지의 1주차 수업에서 가장 히든 카드는 역학 물리 원에 있는 개념과 이 역학과 에너지의 연계가 꽤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빗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포물선이라는 개념. 요 세 개만. 첫 번째는, 연계성이 많이 되는구나. 근데 하다가 뭐 까먹었어. 찾아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 요것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물리원이든 역학과 에너지든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빗면이라는 아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할 포물선.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뭐 배웠어? 그러면, 물리원의 연장선상이에요. 그 다음에 빗면과 포물선을 배웠어요. 라고 하면 오늘 수업은 잘 배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자. 어떤 마무리? 이제서야 우리는 빗면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다 해. 보여줄게요. 나는 친절하니까 두 개가 있어요. 아니야, 난 진짜 친절하니까 3개 해줄게요. 아이씨,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래, 난 친절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마찰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이 물체가 있고요. 이 수직항력이 미친 거 아니야? 중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나뉘게 되어지겠죠? 이제부터는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증명했으니까 수학하고 비슷해. 공식이나 개념이나 접근에 증명이 됐으면 그다음부터 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증명된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무엇이 존재한다? 수직항력이 얼마의 힘으로? mg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둘로 나뉘었고 얘네들이 사라져서 실제로 빗면에 마찰이 없었을 때 요것만 있어요 하면 끝인 거지. 자, 두 번째로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정지하고 있어. 세 번째,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데 나만 더워? 너희는 안 덥지? 운동하고 있어요. 왜 이제 느껴야 돼? 왜 마찰이 있는데 왜 정지 운동을 다 할까요? 얘 때문에. 그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제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을 빨리 할 수 있냐면 중력을 둘로. 잠시만. 네, 여보세요?